고1 학부모가 된 해피 이 선생, 자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1 학부모가 된 해피 이 선생, 사춘기 자녀와 잘 지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어떤 구독자님이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댓글이었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해피 이 선생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사춘기를 지날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제가 지난 5월 초 고학년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 어떤 구독자님이 남긴 댓글입니다. 2020년에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책을 사서 열심히 봤던 구독자입니다. 어느덧 초3이었던 아들이 중1이 되면서 선생님 채널 뜸하게 보게 되었는데 선생님 아드님은 벌써 고1이 되었군요. 흐흐. 선생님 채널 보다가 어느덧 중고등 학부모가 된 구독자들을 위해서 선생님 자녀분 중고등 사춘기 시절을 함께 잘 지내는 얘기도 컨텐츠로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라는 책을 펴낸 게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던 초등학생들의 학습 격차라는 주제로 책을 썼고 제목도 파격적이라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학습 격차, 3학년에 시작되고 5학년에 심화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초3이던 아이들이 지금은 중1, 그때 초5 아이들은 지금 중3입니다. 제 아들이 당시 초6이었고 지금 고1이니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아들과 구독자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함께 읽고 오늘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사춘기 시기는 모두 다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져서 여자아이들은 보통 초5 때 초경을 시작하고 사춘기가 옵니다. 남자아이들은 초6 혹은 중학교에 진학하면 사춘기가 오는 편입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친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 주변에 보면 초등 시기부터 너무 엄격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가끔 체벌을 하고 아이의 모든 부분을 통제합니다. 초등 시기에는 그게 효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사춘기가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반기를 들고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착하고 고분고분하던 아이가 갑자기 왜 이래? 너 사춘기 와서 그러니? 그때에도 초등 시기처럼 체벌을 하거나 무섭게 관리하면 자칫 자녀가 엇나가고 심한 경우 관계가 아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와 친구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사춘기가 왔을 때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해도 그냥 두고 진한 화장을 하거나 밤늦게 들어와서 혼을 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평소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원하는 것들을 해주니까 사춘기 때에는 아예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말은 멋지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실제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춘기 때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호적이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많이 다릅니다. 초등은 어느 정도 부모님의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2 정도부터는 부모님도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율권을 주셔야 합니다. 즉, 아이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보고 듣는 게 확장되었는데 부모님은 계속 자녀를 어리게만 보고 구속하면 곤란합니다. 초등 때의 울타리를 중학생 자녀에게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중학생이더라도 아직 어리고 부족하게 보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부모님의 지혜와 경륜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중학생이면 너무 어린이로 취급하지 마시고 일단 자녀의 생각을 듣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질문은 생각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묻지만 중학생들의 질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며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이야기하면 맞장구 쳐주며 호응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헐, 진짜 대박! 이라는 추임새만 잘 넣어도 자녀가 먼저 말하며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여행도 좋습니다.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이프를 빼고 저와 둘이 필리핀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낯선 해외에 가면 부모를 더 의지하게 되고 남자끼리 여행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낯선 국내 여행이나 맛집을 가는 등 분위기를 바꿔 대화를 하면 평소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자녀보다는 성인인 보호자가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며 최대한 자녀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욕심보다는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 옆에서 지켜보는 지혜도 요구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고1 학부모가 된 해피 이선생, 사춘기 자녀와 잘 지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만큼 보호자들께서도 책을 읽고 공부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의 성장을 받아들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율권의 부여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슬기롭게 사춘기 시기를 이겨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보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선생이었습니다. 안녕.